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왜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가,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하고 비트코인 하락하고 하니까 엄청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막 투자를 하고 미국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 4년 사이클 뭐 요것만 생각하고 지금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엄청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요 집중해서 좀 들어보세요. 자, 미국은요 원래 제조업 강국이었어요. 1900년대부터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철강, 자동차, 화학 뭐 요런 기계 산업 이런 것들로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우위를 점하면서 미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 제조업이 조금씩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기업들은 미국에서는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요. 지금 뭐 중국이나 멕시코, 동남아시아 같은 이런 인건비 싸고 원가 싼 그런 쪽으로 공장들을 막 이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낮은 원가로 생산을 해서 다시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그런 구조가 이어졌었는데요. 자, 1990년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미국의 공장들은 meg시코로 더 많이 이전을 했고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제조업 기반이 더욱더 약화됐어요. 자, 미국은요, 그 당시에 생산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이 그냥 중국에다가 제조업을 뺏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1980년대 이후에 미국 경제는 금융이나 IT,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동을 했어요. 월스트리트의 금융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미국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제조업은 별로 돈이 안 된다. 오히려 금융산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더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산업 중심으로 이제 이동을 하자.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 때 금융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더 쉽게 이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미국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수익 높은 투자처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같은 이런 IT 혹은 플랫폼 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고 이제 미국 산업 경제의 중심이 딱 됐던 거죠. 이때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1980년대 이후부터 제조업이 줄어들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제 소비 중심의 경제로 갔다고 했죠. 그러면서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요, 이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낮은 관세 정책을 유지했고 글로벌 무역을 확장시켰어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역에서 이루어지는 통화가 달러였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이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상품을 수출을 했고요. 그렇게 미국에다가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갖다가 다시 미국 국채나 주식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커졌음에도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다시 유입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 적자가 커지더라도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서 공급하고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계속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무역 적자는 발생했지만 전 세계에다가 달러를 공급하는 과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자산,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들이 가장 좋고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적자가 발생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미국의 이제 이런 공장들이, 기업들의 공장들이, 생산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은 했지만 거기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해외의 자본들이 그런 미국 기업에다가 다시 투자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호황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계속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미국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왜냐? 돈을 엄청나게 찍어 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제조업 국가들이 점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미국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 보유를 좀 줄이고요. 국제 거래에서 달러를 우회하는 수단들을 계속해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달러의 지배적인 지위에 도전한다고 인식을 했던 거고, 자, 민주당 요번에 대선이 있었을 때 제가 엄청 중요한 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도 좋고 지금 같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위험해 보인다. 지금 당장 안 하면 더 늦으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는 다시 혁신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뭔가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고 뭔가 이런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핵심적인 이 두 가지 정책이 뭐냐면 관세 정책과 법인세 인하 정책인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요, 미국 내 기업들 생산 기지를 인건비와 원가가 싼 해외로 이전시키면서 미국의 낮은 관세로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이제 해외의 자본들이 그런 미국 기업에다가 다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면 이제 트럼프는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는 것을 감지하고 이제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들을 미국에다가 다시 수출할 때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 세금 감면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제조업 기업들이 이제 다시 해외로 빠져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수출하는 게 지금 거의 2조 달러인데, 지금 수입하는 물품이 거의 뭐 3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무역 적자가 거의 1.2조 달러 육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무역 적자는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해외에 구축된 생산 시설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이전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새로운 공장을 막 건립을 해야 되고요. 특정 제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이나 인프라가 이미 해외에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미국으로 모두 되돌리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걸 아는 거예요. 모든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이런 엄청난 관세 정책은 협상의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중국은 엄청난 물량을 이제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먹고 사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런 국가들한테 지금 우리 관세 너무 낮은 것 같아, 조금은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강제적으로 엄청난 관세를 때리면서 얘들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만큼만 올려줘, 요런 식으로 되도록. 그러고 나서 트럼프는 지금 뭘 하고 싶냐, 제조업을 모두 미국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산업,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뭐냐? AI 산업, 반도체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뭐 이런 것들을, 첨단 기술 분야를 미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는 육성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산업들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 AI 산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미래의 경제 핵심 동력으로 트럼프가 지금 AI 연구 개발하고 하는데 엄청난 자금을 막 요렇게 투자하려고 하죠. 기술 지원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미국은 기술 우위를 지금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서 지금 생산되는 막 고성능 칩 같은 거 중국에다가 뭐 수출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 우위를 미국은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 뭔가 이런 AI 산업도 그렇고 데이터 플랫폼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 반도체 공급망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또 강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트럼프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진짜 고객의 데이터,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뭔가 금융업도 할 수 있고, 대출 서비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보험도 팔아먹을 수 있고, 상품 같은 것도 추천할 수 있고, 개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진 국가가 앞으로는 진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트럼프가 데이터 센터가 건립하는데 막대한 자본을 뭐 투자하고 어디 중동에서 뭐 투자금 유치하고 이런 기사들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첨단 산업 분야를, 기술 분야를 지금 미국 내에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엄청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이런 관세 정책을 펼치고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니들 미국에다가 물건 수출하고 하는데 관세 엄청 싸게 수출하고 했잖아. 근데 이대로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관세를 좀 올리긴 해야 된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관세 올린다라고 하면 반대가 엄청 심할 걸 생각해서 트럼프는 지금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들이 막 조금씩 항복을 하겠죠.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는 하고자 하는 게 그냥 이런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막대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유치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정부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정부에는 돈이 별로 없고 세수로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지금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다? 민간에서 뭔가 이런 투자가 엄청 들어와야 된다. 그럼 그 민간은 뭐다?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이제 은행 SLR 규제나 이런 전통 은행들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뭔가 대출도 막 나오고 막 이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첨단 산업에는 암호화폐 산업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앞으로 채굴될 모든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채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고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해줄 수 있도록 SAB 11 법안을 폐지했고요. 각 부처가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번 주에 나왔던 기사들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초크 포인트 2.0 있죠. 암호화폐 기업들 상대로 은행들이 금융 서비스 안 해준 거, 이걸 지금 뒤집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사인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아직 사인했다는 기사는 없어요. 근데 머지않아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디지털 산업이 발전을 하면 디지털 자산들도 채택이 이루어질 거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고 디지털 자산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시중의 은행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시중 은행들 전통 금융에서 뭔가 이런 암호화폐 산업에 끼어들 수 있도록 그건 법안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미국이 선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막 막아봤어요.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든 뭐든 막 다 쓰레기다 그러고 없어진다 그러고 막아봤는데도 비트코인 계속 누군가는 채택을 하거든요. 다른 국가들에서 채택을 하고 개인들도 채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트럼프는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다. 계속 이렇게 막다가는 진짜 다른 국가들에서 먼저 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선도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디지털 경제를 급속도로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앞으로 팔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왜 막았냐?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고 디지털 막 자산이 발전을 하면요. 기존의 달러 시스템보다 훨씬 더 빠르고 낮은 수수료로 디지털 자산이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의 지위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세계 각 국가는 달러와 미국 국채 매입을 달러와 미국 국채를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이 확산되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이 감소하고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부채 관리가 지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선택한 거 비트코인 비축하고 플러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빨리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반미 국가들이 CBDC 개발을 엄청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이 작년에 보면 브릭스 국가들이 금기반 스테이블 발행하려고 막 했잖아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니들 그런 거 개발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협박도 했고, 그리고 뭐 리플이나 뭐 예전에 막 기업이 발행했던 막 페이스북이 발행했던 리브라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국제 송금에 이용된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은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미국 국채 수요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들 중에 디지털 자산 안 좋은 것들 중에 최선의 선택은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이제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코인과 동일한 가치의 준비 자산을 보유 준비 자산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니들이 미국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1대1 비율로 준비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준비 자산이 뭐다? 미국 국채하고 달러로만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 송금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달러와 미국 국채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이 걱정하는 이런 달러의 지위가 약화된다거나 뭔가 국채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 비축 법안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하고 이런 것들부터 지금 미국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이제 다른 암호화폐 막 이런 것들도 성장을 시키겠죠. 지금은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는 막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막 그냥 끝까지 떨어뜨리겠다, 나 신경 안 써 이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제 관세나 뭐 이런 정책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미국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거 계속 유지하다 보면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이 먼저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강경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다른 주변 국가들이 항복을 할 거고,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민주당도 이제 뭐 은행 규제나 이런 것들 완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연준도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트럼프는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을 이런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쓸 거고 정책을 펼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돼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이럴 때 진짜 매수를 해둬야 진짜 뭔가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뭔가 진짜 증시를 끌어올리고 뭔가 미국의 위험 자산들 이런 자산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우리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